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반려견이 자주 짖는다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문제,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려견이 짖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지만 너무 자주 짖거나 심하게 짖으면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우선 반려견이 왜 짖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보통 크게 불안성 짖음, 경계성 짖음, 요구성 짖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불안성 짖음은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 혼자 남겨진 것을 불안으로 인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리불안 증상은 과잉보호로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보호자가 부재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 오랜 시간 짖기 때문에 이웃의 소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문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경계성 짖음은 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오거나 낯선 소리가 들릴 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 이를 알리고 짖는 건데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으로는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려움과 경계 등으로 인해 동시에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불안해서 짖는 불안성 짖음, 그리고 낯선 존재 침입의 위험을 느끼는 경계성 짖음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요구성 짖음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짖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내 대게 먹이를 달라거나 놀아달라는 표현으로 짖는데요. 예.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 표현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보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요구할 때 보호자가 생각 없이 들어주기 시작을 하면 반려견 자신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짖는 것인데요. 예. 짖으면 해결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버릇없는 강아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 외에도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헛짖음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짖음이 길지는 않지만 습관화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짖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마치 그 어린아이가 징징거릴 때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려견도 짖는다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짖는 원인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경계성 짖음인 경우 좋은 방법은 주의 돌리기 방법입니다. 예. 반려견이 항상 짖는 외부의 자극, 문을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 소리,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돌리게 하는 건데요. 예. 보통 2인 1조가 되어서 한 분은 초인종을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반려견이 짖기 이전에 간식을 뿌려주면서 외부의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신호로 경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또 요구성 짖음에는 짖지 않고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얻을 수 있는지와 때론 원하는 대로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네. 짖을 때는 어떤 관심도 주지 않고 짖음이 멈추고 반려견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예뻐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다. 예. 불안으로 인한 짖음의 경우 노즈워크 놀이를 꾸준하게 해주고 산책을 통해서 운동과 활동성을 높여줘야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올바른 유대관계에서 서열 정리인데요. 반려견들이 행동 성향을 보면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보호자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서열의 리더가 되므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보다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보호자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따라 듣게 되고 네. 그것만으로도 짖음과 서열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할 것은 걔가 앞으로 나갈 때 보호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차분하게 진정을 시켜주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엄마 아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 보호자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런데 반려견이 짖을 때마다 그 보호자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보통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반려견을 서둘러서 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이 방법은 반려견에게 방어적인 행동을 끌어올려서 짖는 행동이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보호자를 보도록 하고 앉아 교육을 지시를 해서 흥분을 가라앉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 보호자를 봤을 때 간식을 주면서 보상을 합니다. 반려견이 짖을 때
입을 잡거나 몸을 터치해서 대응 체벌하는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잘했어 하면서 터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걔들은 더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걔들이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하우스 교육이나 포인트 트레이닝 교육을 시켜줘서 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훈련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려견은 체벌보다는 칭찬과 보상 또 유대감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반려견이 심하게 짖는 집은 그 짖음 방지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성대 수술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훈련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지진 방지기는 전기 자극이나 내원양 방출, 진동,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충격기를 주는 지진 방지기 목걸이는 전압이 4,000V 이상 넘는 제품도 있는데요. 예. 경찰용 전기 충격기 전압이 평균 3,000에서 6,000V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몸집이 작은 반려견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지진 방지기를 채워놓으면 짖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지기를 빼면 다시 짖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네, 짖음 방지기보다는 올바른 훈련법을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산책할 때도 짖는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오토바이나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짖어서 놀라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할까요? 네, 반려견들에게는 사냥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냥감을 쫓아가서 잡으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특히 오토바이나 차량은 지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네. 놓치지 않으려고 반사 본능도 빨라집니다. 네. 위협이 느끼는 물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거나 불안하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이때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리 흥분을 하지 않도록 옆에 붙는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붙었을 때 보호자를 통해 안정감을 찾게 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위협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경계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기다려를 하고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산책 시 줄을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긍정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짖는 버릇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일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는 것만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 자극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산책 시 새로운 길이나 공공 장소를 가보면 다양한 냄새와 사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동물과 관계 형성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때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엉덩이 냄새를 맡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다면 간식으로 보상을 하고 다른 강아지와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자, 반려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이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벌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삭 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